네, 2014 창조경제 박람회가 열리는 코엑스 특설무대 현장에 저희는 나와 있습니다. 다른 또 강연자를 모셔볼 텐데요. 요즘에 또 SNS 활동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보면 말이죠. 유난히 허세가 가득한 글을 써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현실은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커피 한 잔 딱 들고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뭐 즐거운 나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런 걸 올리고, 예, 또 스파게티 가게를 가서 이탈리아를 간적하는 그런 친구까지 저는 봤거든요. 요 분은 어떤 사람까지 만나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의 공식 멘토 홍순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은 어떻게 허색을 많이 올리시고 하십니까? 쩔죠. 예. 전문 용어로, 예. 너무 전문 용어 남발하시네. 예, 예. 왜냐하면은 그 SNS 기본 자체가 예. 자랑질을 바탕으로, 좋아요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그렇죠. 예. 거대한 허세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허세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누구나 사람들은 다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런 그렇죠. 욕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허세까지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그 어떤 외국 여성분이 집에다가 에펠탑 사진을 붙여놓고 창가에다가 에펠탑 인쇄한 사진을 붙여놓고 네. 무려 21개국을 갔다 온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아유야.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더 웃긴 거는 그것이 통해가지고 예. 너무 부럽다는 글이 쇄도했었고요. 예. 나중에 결국은 우리 집에서 다 이렇게 붙여놓고 연출한 거다라는 그런 것을 공개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좀 우울증까지 동반한 허세 왕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실제 자기 모습하고 너무 괴리되니까. 그래요. 저는 간혹 여성분들 보면 그렇게 우는 사진을 그렇게 올려요. 오늘만 울 테다. 뭐. 예, 그러면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는 나, 네. 내가 너무 좋다. 말도 안 되죠. 나는 네가 너무 싫어요. 예,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예,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거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틈새 사업으로 스타트업에 성공하신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봉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뭐 당당하게 걸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익명 SNS 모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엔라이즈의 김봉기라고 합니다. 익명 SNS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나의 뭐 고민이나 나의 어떤 쓰고 싶은 글을 막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시라는 서비스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쓰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기계 정보만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본인 글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글인지 예. 자기 글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글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 글이 자기 본인 글인지 알 수 없고요. 예. 그렇게 익명성이 정말 보장이 돼 있어요. 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돼 있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네. 이거 수익도 궁금하고 회원가입도 별도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강연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강연 한번 열심히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예, 그 저희는 아마 창업
창업을 한 지 한 3년 4개월 정도가 됐어요. 오히려 그 창업의 시간보다 창업하는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하면서 지내왔던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한 7년, 8년 그 전자책 기업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이 무엇인지 모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2009년, 10년에 그 전자책 붐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8년 정도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전자책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벤처회사에 있었지만 벤처회사 내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제가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먹고 살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마 지금 창업하시면 다 힘들지만 좀 저는 쉽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8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 주시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창업을 했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기술 책임자를 같이 찾고 그리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자권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아이템은 전자책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지원 사업들에 제출을 해서 지원 선정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한 2년 정도가 지나 있는데 저희가 전자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8명, 9명, 1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저희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희는 전자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 버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1년 동안은 너무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수금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한 만큼만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 현실에 너무 편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자성의 목소리를 누군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팀원이나 팀워크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호칭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형, 이게 과연 벤처일까? 저희가 한 매출이 이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2년 동안 10억을 벌었는데 어떤 친구한테는 그게 별로 현실적인,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벤처를 할 때는 좀 더 큰 기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 버는 회사 같다. 별로 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냐?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의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도전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팀원도 그랬고, 사실 저도 이렇게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팀원들이 이제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싸움을 했었습니다. 저도 더 꿈을 꾸고 싶지만, 지금 같이 꿈이랑 그리고 돈 버는 일 같이 해야 된다. 아니다. 좀 더 꿈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좀 그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결론을 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왜 사업을 시작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자책은 저한테 이제 당연한 명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제 읽게 되었고 이제 정말 우리가 원했던 벤처라는 거는 더 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벤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저희가 5월부터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들, 신규 이제 B2B 사업들, 전자책 관련된 사업들은 정리하고 그 전자책을 비슷하게 따라했던 어떤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이제 자체 서비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걸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는 그때는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템 얘기도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업을 찾던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넷 서비스의 익명성.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정보 문제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생긴 그 K모사나 지금 D사로 바뀌었죠. D사나 이런 텔레그램 문제나 봤을 때 이런 개인정보 문제들이 계속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나 이런 쪽 시장을 보니까 익명성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의 익명성, 이게 과연 뭘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 최종 아이템으로 정리를 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못이라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 인터넷 서비스의 익명성에 기반한 서비스예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 예, 과연 진짜 욕만 할까?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얘기만 할까? 욕망에 대한 얘기만 할까? 아니면 진짜 진실한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물어보니까 익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성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주제로 정해서 저희가 5월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익명성이 무엇일까? 근데 익명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그 뭐 파스칼이나 그 삼권분립 얘기했던 몽테스키에나 이런 그 대단한 학자들도 이제 자기가 노출이 되면 위험해지니까 익명으로 논문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 익명이 됐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 예를 들면, 그 상담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얘기를 하고요. 그 내부 인사이더, 예를 들면, 뭐 폭로하는 사람들도 익명성이 돼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구나. 분명히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확정하고 기획을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그 한 4주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2만여 명의 회원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런 거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구나.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벤처를 하지만 도전 정신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저희 타겟이 이제 20대 그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20대 그 어떤 특정 학교 하나랑 이제 그 산학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좀 몇 번을 진행하고 개인적인 사담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꿈이 무엇이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부 다 대기업 취업,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지금 전부 다 꿈이 대기업 취업인 세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꿈을 적게 꿨기 때문에 좀 도전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이제 바뀌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대학생분들도 지금 오히려 더 꿈을 꿔야 되는 시기고 좀 더 다양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이제 대기업 취업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의 어떤 글들 중에는
도전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도전하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글도 있는데 도전을 하고 자기가 바뀌다 보면 좀 더 다른 세상이 보이긴 합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서비스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저희 팀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사업 기간 중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앱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보다 좀 더 다양한 도전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듣는 말이 반성하라였는데 그 말이 요즘에 좀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반성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회사는 지금 뭐 1년 1년을 살고 있지만 뭐 3년 5년을 꿀 수 있는 회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늘 고민을 하지만 이 방식이 맞나?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이 맞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대학생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세 가지 일단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도 하고,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 통해서 앞으로 3년, 5년 좀 더 클 수 있는 기업으로 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또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또 창업을 하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그 디지털 락인이라고 하죠. 그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뭐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MC님께 제일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MC님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어떤 글이라도 올라오는 게 관심이라. 죄송합니다. 예. 네. 악플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씁쓸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네.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네. 결정적으로 궁금한 건 사실 수익입니다. 네. 돈이 되십니까?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자 트래픽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3년 동안 어느 정도 체력을 쌓아뒀기 때문에 돈이나 아니면 팀워크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오히려 그런 사용자 트래픽에만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이제 광고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돈 버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사용자한테 맞는 그리고 익명성에 기반한 서비스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사용자만 늘었으면 좋겠지 돈은 생각이 없다. 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네. 뭐 괜찮은 건가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 싸이월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싸이월드는 이제 이용자와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이제 도토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네네.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팽창하다 갑자기 급속하게 쇠락했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사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한 더 큰 광고 수익을 광고주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정말 사용자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네. 말하고 싶은 걸 말하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부모님 때문에 말 못하던 거를 이제 진짜 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네. 중이병스러운 말들도 뭐 커피를 한잔 하고 있다. 네. 이탈리아에 가서 커피 한잔 싸는 와 이게 다른 거 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이제 어떤
또 공감이나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서비스를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네. 집에 가서 가입할게요. 가입해서 아, 감사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말할게요. 네. 너무 부정적인 컨텐츠는 쓰지 마시고요. 예, 그냥 네. 예. 욕을 해도 되죠, 거기 가입. 아, 예,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예, 네.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하세요. 오늘 강연 별로였다 얘기하셔도 되고, 아, 강연 재밌었다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익명성이 그렇습니다. 보장되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아싸. 모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거 좋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박 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조경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분들이 전해준 열정과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디자이너가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도 성공을 하시고, 야, 그런 액세서리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분도 죽음의 랠리를 겪는구나. 네. 그리고 이분이 웃으면 무슨 길이든 안 열리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불공평하다. 저희는 시작부터 외국만을 상대로 판매를 하려고 야심차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재료를 골라서 잘 열심히 만들어서 외국에 내놓았는데 처음에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